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염정희 세무사 칼린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자동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는 자동차를 사업용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분들이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대형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사업용 자동차라고 하지만 미팅을 가기 위해서 운행하는 자동차, 영업장소에 가기 위한 자동차, 이런 것들도 사업용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차종에 따라서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사업과 관련돼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10%의 부가세를 돌려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네시스, 소나타, 아반떼 이러한 차량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10%의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차를 그 해에 다 쓰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요. 몇 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정해놨습니다. 5년 동안 쓴다라고 정해놨고요. 1년당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금액뿐만이 아니라 차량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유지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의 한도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금 처리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구매로 했을 때의 금액이랑 렌탈로 했을 때의 금액, 리스로 했을 때의 금액이 다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이 돈이 있는지, 이 차량을 몇 년 정도 쓸 것 같은지 세금의 처리보다는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했을 때 부가세 공제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 들어가는 기름값, 수리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고로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중고차를 판매하시게 되면은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계약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1,0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부가세를 얘기하지 않게 되면 그 1,0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게 세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장님께서는 우리 회사가 이제 차를 팔아서 1,000만 원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900만 원만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득세 혹은 법인세 쪽 이야기인데요. 차량 한 대당 1년에 1,500만 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차량 가액도 비싸고 이제 기름도 많이 들어가서 1년에 1,500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요. 운행 기록부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했다, 몇 킬로 운행했다, 이러한 것들을 작성해 놓는 서식이거든요. 이걸 작성해 놓으시면 전체 들어간 비용 중에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그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넘게 쓰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운행 기록부를 반드시 기록해 두시면 조금 더 혜택이 되실 거고요. 요즘은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이제 어플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게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차량 관련돼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점점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인보다는 좀 더 완화가 됐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성실신고 대상자 혹은 전문직 변호사나 이제 회계사이신 분들만 두 번째 차량부터 가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들도 가입을 해야 한다로 변경됐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냐면요,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3억 이상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이 1억 5천을 넘어갔을 때, 그리고 뭐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7,500만 원 넘어가셨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업용 자동차 관련돼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더보기란에 쓰여져 있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